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이상현상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날씨 관련 이상현상만 제가 몇 가지 모아봤어요. 첫째, 태양 흑점 이론이 있고요. 엘니뇨 현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태양 흑점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또한 엘니뇨 현상이 활발하게 발생하게 되면 또한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쌀농사는 풍년을 맞이할 거고요. 반면에 밀농사는 흉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반대로 태양 흑점이 활발하지 못하고 엘니뇨 현상이 활발하지 못하면 지구상의 온도가 조금 내려가겠죠. 그러면 밀농사가 풍년이고 쌀농사가 흉년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쌀농사 관련 또는 밀농사 관련 제품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 된다라는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 현상과 장마와 혼수, 우리가 이제 여름에 주로 열대야가 한 보름 이상 지속되느냐, 아니면 장마와 홍수, 심지어 태풍까지 몰려오느냐, 그도 상반된 이야기를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름 관련주들 있죠? 여름 관련주 하면 빙그레 아이스크림부터 해가지고 뭐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청량 음료 등등이 여름 관련주들이에요. 그럼 이 여름 관련주를 언제 사느냐? 무더위가 오는 7월 달에 8월 달에 사는 게 아니고요. 5월 달에 사는 거예요.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그 무더위가 아마 5월 말경에 아마 험한 무더위가 많이 올 겁니다. 5월 말에 막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죠. 야, 5월 달에 3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달, 8월 달에는 얼마나 더 무덥겠니? 그러면서 5월 달부터 이미 무더위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빙그레 관련주들,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막 폭등할 거예요. 그래서 무더위 관련주들은 5월 초에 사는 거예요. 5월 초에 사가지고 5월 말에 한번 뜰 때 팔아버리는 거죠. 미련 없이. 왜? 7월달, 8월달에 한 번 더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5월달 폭등 때보다 더 작아요. 열대야 현상을 기대하고 사놨는데 만에 하나 7월 말부터 장마가 6월 말부터 장마가 7월까지 지속된다든가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난다든가 그러면 여름 무더위 관련주들 5월달에 사놓은 거 그냥 망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혹시나 무더위가 열대야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놓고 사게 되면 기다리면 안 된다 아니올시다. 왜? 반반이거든요. 장마 홍수가 져버리면 열대야 관련주들 망하는 거고요. 장마 홍수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요? 그 시멘트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이겠죠.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무더위 관련주들은 5월 초에 사가지고 5월 말에 30도 올라가고 퍽퍽 찔 때 팔고 떠난다. 여름에는 네, 그냥 다른 종목 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또 마지막에 연말 그 날씨 1년 연중 랠리 현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본구조 관련 이상 현상이에요. 기업 규모, 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이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대기업은 안정돼 있어요. 안정. 대기업이면 부도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불안하겠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상반된 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기대의 수익률이 크겠죠. 그만큼 수익률이 더 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대기업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소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원하겠으나 돈이 작은 소액 투자자들은 대기업 사가지고는 스릴을 못 느끼죠. 이런 종목 사가지고 바닥에 사가지고 난 상태 팔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주로 소규모 기업 관련주들 많이 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 관련주보다는 소규모 관련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아마 시장 승리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각 증권사에서 하는 모의 투자 게임 하게 되죠. 모의 투자 게임. 모의 투자 게임 참여할 때 대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100등이 있다면 딱 중간 차지예요. 50등 하겠죠. 50등. 30등에서 한 70등 정도 하겠죠. 대기업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중간쯤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 아니겠어요? 상위 랭킹. 그렇죠? 상위 랭킹 하고 싶으면 소형주로 몰빵하는 거예요. 오늘 단말기 보니까 빨갛게 다가오는 소형주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배팅하는 거겠죠. 여기에 배팅했는데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죠. 모의 투자 가가지고 안정적인 중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1등 아니면 꼴찌로 여러분들이 소규모 관련주들로 몰빵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의 투자에서 1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투자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실전에서는 꼴찌 날 수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모의 투자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소규모로 몰빵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규모. 그 다음에 저퍼 효과. 일반적으로 퍼가 낮은 종목들이 전체 시장 수익률보다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내 돈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려면 이 저퍼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럼 퍼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동남아를 가가지고 뭐 태국이나 월남이나 또는 중국에 가가지고 또 유럽에 가가지고 뭔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나라 기업을 내가 전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퍼를 보고 저퍼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에 외국인들한테 문호를 처음에 개방했을 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저퍼주만 몰빵을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퍼가 뭔지도 모를 때 외국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우리나라 저퍼주 관련주들 몰빵 때렸어요. 그래서 그때 네이 만들던 백양이라든가 뭐 BYC라고 들어보셨죠? 뭐 태광산업 3만원짜리 거래가 안 되던 3만원짜리들이 15만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15만원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최초로 10만원대를 뚫고 올라간 종목들이 바로 이 BYC 백양 태광산업들이에요. 왜 저퍼주였거든요. 처음으로 10만원대 돌파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가장 비싼 종목은요. 주로 무선전화기라고 그러나요? 옛날 집전화기, 유선전화기가 있고 무선전화기 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던 거. 마트 갈 때 들고 가던 거 있잖아요. 긴 거. 나우바텔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무선전화기.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말고요. 옛날 집전화기인데 끈이 없는 거, 나우바텔. 화장실 갈 때 들고 가던가 아니면 동네에서 자랑 삼아서 동네 마트 갈 때 한 번씩 들고 가던 거 있었을 거예요. 나우바텔. 그게 8만원 가장 비싼 종목이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저퍼주 싹쓸이 할 때 처음으로 10만원 돌파해서 15만원까지 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요. 달력과 관련 이상현상들이에요. 달력과 관련해가지고 주초효과, 주말효과가 있고 연초효과, 연말효과가 있어요. 주초,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주말은 일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초, 월, 화 하고요. 그리고 목금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월, 화가 수익률도 높더라. 목금은 일반적으로 수익률도 낮더라 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초에는, 연초에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이번 주초에는 뭔가 항상 긁지 않는 로또 같잖아요. 긁어내지 않는 복권같이 이번 주에 뭐가 기대가 있잖아요. 연초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금연한다, 금주한다, 다이어트한다, 자격증 하나 딴다. 뭔가 기대감 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죠. 기대감. 근데 주말 가게 되면 휴일날 놀러 가야 돼요. 놀러 가니까 자금이 필요하겠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말이 일반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 따져보니까 주체는 주말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더라라는 것이죠. 그닥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연초효과, 연말효과. 근데 연초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1월 효과라고도 많이 하죠. 1월 효과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연초에도 주가 상승하고요. 연말에도 상승해요. 연말에도. 그럼 언제가 안 좋아요? 여름이 안 좋죠. 여름이. 봄, 여름이 안 좋죠. 봄과 여름이 일반적으로 안 좋고 연초에 좋고요. 연말이 좋아요. 자세한 건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휴일 효과가 있어요. 휴일 효과. 또 샌드위치 효과.
샌드위치 데이 아시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쉰다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쉬고 일하고 쉬고, 그쵸? 이게 샌드위치잖아요. 휴일, 월화가 있는데 수요일날 쉬고 목금 할 때 요거 휴일은요, 이때 올라가면 이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날 때라든가 추석 때 같을 때, 추석 설날이 휴일이잖아요. 그 전에 올라가면 주식 산 사람들이 명절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 주식 사가지고 돈 벌었어, 손 벌었어, 따발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듣고 열받겠죠? 휴일 끝나자마자 자기도 주식 사는 거예요. 근데 막말로 반대로 내려갔어요. 그럼 친구들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주식 사가지고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도 같이 팔아버리겠죠. 주식 안 사겠죠.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날 올라가면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빠지면 같이 빠지고요. 샌드위치 데이, 샌드위치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절 때 휴일 전날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여론 형성에도 좋고요. 분위기도 많이 조성하는데 좋아요. 이번에 이제 각 계절별 랠리 현상인데요. 연초 역시 마찬가지, 연초에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봄이 돼요.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기업체에서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 기업체 이제 춘투가 벌어지죠. 춘투. 뭐 노사분기도 일어나고요. 하고도 또 각 가정마다 있는 돈, 애들 학용품 사줘, 등록금 내야 되죠. 옷 사줘야죠. 그러겠죠? 신학기 되면. 각 기업체 설비 투자해야죠. 여유 자금이 없어져요. 봄 되면. 또 노곤노곤해져요. 주식 투자하기도 짜증나고 산으로 돌로 놀러 다녀야 되죠. 주식 투자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봄은 좀 많이 빠진다고 봐야겠죠. 그럼 여름도 봄의 연장인데, 그럼 봄에는 뭘 사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나 봄에는 일반적으로 황사현상 있잖아요. 황사현상 또는 계절적인 뭔가 있잖아요. 뭐 돼지 열병, 뭐 황소, 뭐 닭 관련 뭐 전염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황사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주로 제약주들 관심 갖는 게 좋아요. 제약주. 그래서 2월달, 3월달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약주 관련주를 가놓고 낚싯대 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언제 올까? 그래서 제약주 관련 놓고 한번 반짝, 2, 3일 반짝하면 팔아주는 거. 이해하시죠? 낚싯대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3월부터는. 4월이나 5월 지금 오거든요. 그때 두세 번 빡빡하면 그때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1년 수익률 몇 배 나오잖아요. 여름에는요, 앞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열대야냐, 뭐 홍수냐, 그 관련주들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그럼 가을부터 한 10월부터 11월, 12월 연말이잖아요. 이때는요,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생길 때예요. 시중의 유동성들이 여름 지나면서 공사가 다 끝났죠. 그러면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연말 장세 그러잖아요. 10월부터 연말 장사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불꽃 피우는 게 1월달 연초 장세, 1월 장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달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때 10월부터 움직이는 주식은 따라가도 괜찮아요. 언제 팔아요? 1월달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월달에 해가지고 1월달까지 끝내면 돼요. 요 4개월만 해도요, 괜찮아요. 연말효과는 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형주 괜찮죠. 대형주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주는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뭐 조금 더 계절별로 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또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이상 마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이 관련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